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내 집 갖기 검단신도시 GTX 그 녀석 예타 보고서 9월 중순에 나온다고 합니다. KDI랑 직접 통한 팩트임 짜스야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KDI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GTX 그 녀석 예타 보고서 9월 중순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KDI에 올릴 것 같네요. 그나저나 예타 보고서 나옴 서킷 풀리는 거임? 그렇죠. 예타 보고서가 나오면 예타 보고서에 정차역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갈등은 없겠죠. 어느덧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되게 기대됩니다. 어디가 될지, 어떻게 나올지.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거 나와도 못 받아들이면 진흙탕 놀이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다시 서킷이 되고 착공될 때까지 끝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거 나와도 그게 다가 아니다, 변경 가능하다, 삽들 때까지 끝이 아니다 하면서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무슨 백력을 만들어야 한다 부터 이제 별의별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기대되네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예타 보고서 나옴 뭐 별 수 있나요? 인정해야죠. 인정 못하는 사람들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송도방도 예타 보고서 나오기 직전까지는 서킷 걸었는데 예타 보고서 나오고 나서는 서킷 풀었다고 하던데요. 보고서 나왔는데도 인정 못하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냥 비웃어주면 됩니다.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보고서 나오고 인정 못하는 사람은 분탕으로 간주하여 정지시키면 해결. 그걸로 분탕질 치면 제재 가하는 게 맞죠. 오피셜 뜨면 풀리긴 하던데 5차 국토부 계획 뜰 때까지 미뤄질 수도. 제가 조금 전에 KDI 담당이랑 통화했어요. 담당이 확인해 보더니 이번 달 중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차 계획 발표에 딱히 지장 주는 것도 아니라서 예타 보고서 발표는 지장 없을 것 같네요.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이게 9월 8일이니까 오늘 날짜 올라온 거네요. BC? BC는 통과됐죠. 예타 서강급 통과됐지 않습니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킷 걸려 있어서 풀네임 말 못해요. 드디어 어딘지 나오는 건가요? 흥미진진. 누구 말이 맞으려나. 두둥.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보고서에 모든 이유가 적혀 있으니 논쟁의 여지가 없어 서킷도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논쟁거리가 없긴 하죠. 그런대로 희망으로 돌리며 억지 부리는 사람들 몇몇은 나올 듯 하네요. 보고서 결과 나와도 인정 못하는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미래에서 왔습니다. 인정 좀 하자. 이제는 님비 핀피 그만 좀. 아싸, 9월부터 또 싸운다. 보고서 나왔는데도 그거 인정 못하고 희망으로 돌리면 톡 까놓고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바뀌는 거 없는데도 희망으로 돌리면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거죠. 그쵸. 역사 확정되면 풀어야죠. 역사 확정돼도 착공 전까지는 바뀔 수 있다고 또 싸울지도요. 풀면 안 될 것 같네요. 그 녀석 보고서 나오고 나서부터 그걸 부정하면서 쌈 거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분탕질 치는 걸로 간주해서 제재 가해야죠. 요즘에 뭔가 게시판이 허전한 것 같았는데
GTX 서킷 걸려가지고 그게 안 나오니까 서로 싸움도 못하고 그래서 조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고서에 검신 역사 명확히 나오나요? 정확히 나옵니다. 아래 첨부한 GTX-B 예타 보고서 보면 정차역 위치도, 정차역명, 정차역 주변 특징과 진행 상황 등이 정확히 나와요. 이게 그건가 봅니다. GTX-B니까 송도죠. 송도 정거장 입지 분석, 국제업무단지, 국제업무시설 밀집지역, 송도 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단지, 시가지, 조성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바이오단지 등 주요 개발계획 조성 중.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 인천대학교 및 송도신도시 시외버스 환승센터 인접, 인천지하철 1호선 하부 통과 가능 기능실 개창 및 대심도 터널 계획, 인천시청 정거장 입지 분석, 송도 정거장, 인천시청 정거장, 부평 정거장, 이렇게 정거장이 정확히 나오네요. 역사 확정 내용은 예타 보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추후 나올 기본계약 고시를 통해 큰 틀만 확정됩니다. 세부적인 역사 등은 설계 내역은 실시 설계에서 하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 공청회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겁니다. 예타 보고서는 말 그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에서 새로울 것도 없고요. 예타 보고서가 나오면 역사 확정이라는 것은 거짓 정보입니다. 그럼 예타 보고서의 역사 위치랑 최종 확정된 역사 위치가 바뀐 사례와 변경 사유를 올려주세요. 무턱대고 거짓 정보를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뭐가 거짓 정보라는 걸까요? 그럼 뭐하러 예타 보고서라는 걸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는 겁니까? 위에 짜스야스님이 올리신 GTX-B 노선에서 선정된 역사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논점 일탈의 오류. 예타 보고서로 역사 확정이라는 것은 명백히 거짓 정보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실시 설계,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확정하는 겁니다. 모르면 좀 찾아보세요. 모르면 좀 더 알아보고 오세요. 위에 올라온 그림 보면 예타 보고서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다니까요.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도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기면 뭐. 그 녀석과 같은 대도심 지하철도인 GTX-A, GTX-B, GTX-C가 예타 보고서에 나온 노선과 정차역이 그대로 확정됐죠. 경미한 변경이 있을 뿐 예타 보고서에 나온 정차역에서 바뀌지 않는 게 팩트고요. 실시 설계는 기본적으로 예타 보고서에 나온 노선을 기본 베이스로 만드는 거라 크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지만 노선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공청회니 실시 설계니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은 예타 보고서에서 나올 정차역이 내 집 앞이 아닌 걸 알고 있기에 정차역을 인정하기 싫은 속마음인 거죠. 그런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게 팩트죠.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큰 틀에서만 나오고 세부 내역은 실시 설계에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되고요. 최종 확정이 관련 절차 다 거쳐야 확정됩니다. 예타 보고서는 말 그대로 예비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미 나온 내용에서 새로운 내용도 없습니다. 님이 말하는 건 공식적인 절차로 실제 확정이 되려면 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예타 통과 후 보고서에 나온 역사가 저 과정에서 빠그러져
아예 바뀐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타 보고서에 나온 역사를 그대로 확정,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이 논점을 일탈한 것 같은데요. 과대 해석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계시네요. 그리고 공청회 주민 설명회는 검단 주민 모두에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시 설계란 게 노선을 새로 발굴하는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실시 설계가 국토부가 준 자료를 가지고 현실적 시공을 할 수 있게 구체화시키는 행위지 뭐 별게 없어요. 공청회도 기계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국토부가 설계 업체에 주는 자료가 예타를 거쳐서 나온 노선도라고요. 설계 업체가 국토부에서 준 노선도로 설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래서 예타 보고서에 정차역이 어디로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인천 송도도 그랬죠. 실시 설계에서 바뀔 거다. 공청에서 바뀔 거다. 안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예타 보고서에 나온 정차역으로 지금 착공하고 있죠. 과대 해석이 아니라 예타 보고서에 나온 정차역이 내 집 앞이면 확정인 거 맞고 내 집 앞 아니면 앞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요? 예배 타당성 조사에서 시 종점 변경 사례 14건 1999년 이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 볼 수는 없고요. 보도자료 인천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변경안 확정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에 모든 역량 총동원 예정. 글씨가 작아서 변경된 예도 나오는데요. 기존은 성남동 봉수대로 경제로 청라국제도시요. 변경은 성남동에서 염공로 루원시티 커널웨이 청라국제도시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변경이 되는 경우는 있나 봅니다. 예타 후 노선 변경된 경우 많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로 지하철 역사가 확정된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노선이 변경된 게 아니라 노선에서 정차역이 추가된 거죠. 보통은 정해진 노선에서 지자체 비용으로 정차역을 추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걸 노선이 바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뜬금없게 도로가 바뀐 걸 올리고 그러세요. 그 녀석은 대심도 GTX에게 비교하려면 도로를 빼시고요. 같은 GTX로 비교해 보세요. 예타 보고서 후 노선, 종점, 정차역 모두 변경 가능합니다. 어이쿠 7호선 이건 예타 통과 후가 아니라 예타 통과가 불확실해서 사업 변경 계획에서 다시 예타 신청한 거잖아요. 예타 통과 후 여기 바뀐 사례 좀 보여줘요. 꼭꼭 숨겨놓지 말고. 그러니까 GTX 예타 보고서 후 노선 종점 정차역이 바뀐 그런 사례를 제시해 보라고요. 두 분이 다 너무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타 보고서 빨리 나와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다음 주 결과 나오면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단 신도시 대표 정보 카페 검단 신도시 연구소로 들어왔습니다. 자유 게시판 검시는 그래도 복받은 신도시입니다. 은율이 이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입주장에도 전세가 잘 버티고 있고 입주장에도 고금리 겹치는데도 집값이 유지 혹은 상승했고 입주와 동시에 전철도 생기고 서울 접근성도 좋고 드림로 생기면 더 좋아짐. 서울 내 업무지구 전철로 가기 편하고 젊은 사람 많고 활력 있고 상가 공실도 적고 여러가지로 복받은 신도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공기가 좋습니다. 공기가 이게 옛날에 보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저기 최전방에서 강원도 최전방에서 공병대 했습니다. 공병대.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노가다만 죽어라 하고 왔는데요. 철책 담당이라 우리 중대가 철책 담당이라 철책 비무장지대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빵카 져주고 목욕탕 뭐 탁구장 당구장 뭐 이런 거 져주고 그랬는데 밤낮 그냥 밤새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밤새는 거에 인생이 밤새는 거랑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밤새고 이런 거를 유난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야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이게 최전방 비무장지대 막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서울로 딱 오잖아요.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럽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공기 좋은 데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은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요. 머리도 어지러지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검단 신도시는 보면은 최전방 비무장지대 이런 공기랑 비슷합니다. 막 공기가 달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기 좋은 것도 여기에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이 많고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가 있으면 이쪽에는 한강이 있고요. 이쪽엔 아라뱃길이 있고 이쪽에는 서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잘 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잘 붑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가끔가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줍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잖아요. 여기 고층 아파트면 여기 고층에서 밤에 야경을 보면은 야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 서해바다 그쪽까지 보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보이고 조명도 이렇게 보이고 아파트 뭐 이런 거 보이는데 야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뷰가 뭐 1억이 더 비싸다 뭐 그러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28년쯤 5단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쯤은 정말 볼만하겠네요. 28년도에 5단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군요. 이거는 또 저도 몰랐습니다. 28년이면은 3년 남았네요. 저는 호수공원역까지 다 채워지려면 한 2030년 정도, 5년 정도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까지 뚫리면 아라 계양로 혼잡도가 분산될 거고 검단 경명로까지 뚫리면 더 분산될 거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고속도로도 여기저기 막 뚫리나 봅니다. 저는 운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주변 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어디 멀리 갈 때는 그냥 내비 키고 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통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겠어요. 102 입주장 전세 너무 싸요. 627 대책으로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돼서 전세로 잔금 치를 계획 있던 분들은 전세금 더 내릴 수밖에 없어서 그럼 들어가서 사세요. 전세 주지 마시고. 네, 맞아요. 그런 이유로 검단 신도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면 좋겠네요. 계양 강화 고속도로 빨리 뚫리면 좋겠네요. 102억이 지금 전세값이 단기적으로 좀 싼가 봅니다. 이거는 호재죠. 다른 분들이 이거 알면은 102억으로 막 저기 올 것 같습니다. 102억도 교통이 좋죠. 그래서 103역까지 다 완공되면은 102억 사시는 분들은 102억으로 가도 되고 103역으로 가도 되고 막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 1호선이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호수공원역. 근데 여기 거리가 800m입니다. 가까워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인천 1호선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서울 5호선은 아라역하고 신검단 중앙역 거쳐서 김포로 빠집니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이 검단 호수공원역을 거쳐서 일산으로 연장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예타 통과가 안 됐지만 요까지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2호선으로 가려면은 여기 800m 걸어가서 여기서 타고 가든가 아니면 전철 한정거장 가서 타고 가든가 인천 2호선도 연장할 수가 이용하기가 편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천 3호선이 또 103역으로 연결됩니다.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103역은. 그래서 인천 3호선 타고 싶으면 여기 한정거장 가서 걸어가든가 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해지는 거죠. 지금은 인천 1호선 이렇게 가서 서울로 가는 거 편해졌는데 인천 쪽으로 가려면은 인천 2호선 타고 싶으면은 여기서 버스 타고 완정역이나 독정역으로 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옆으로 가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타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고요. 엄청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거 지금 나온 그 글 서강급이 예타 보고서가 발표되면 이제 어느 역으로 가는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편리해지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이쪽 서부권 북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